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크게 다치는 경우 아니면 장애가 남게 되는 경우 또 적게 다쳤다 해도 너무 억울한 경우라고 한다면 나를 도와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변호사의 전문성과 어떤 영역에서 도움을 주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 합의금이 적당한지 아니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잘 안 준다고 한다면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때 도울 수 있는 전문가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손해사정사는 법률인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사정 금액이죠. 손해사정 금액 업무만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변호사와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고가 경미하거나 특별한 법률적 분쟁이 싫어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요. 주위에서 보면 누구는 변호사가 더 낫더라, 또 누구는 손해사정사가 더 편하다는 등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전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간단히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업무,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법률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업법에서 정해진 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사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좀 심사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지급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요.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했을 때 손해사정사는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손해사정사가 합의를 절충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재를 한다든가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징역으로도 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언제나 조심스럽게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손해사정사의 이런 약점을 보험사는 잘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렇지만 변호사는 어떻게 보험회사를 상대할까요? 변호사는 피해자의 손해 정도에 따라서 근거를 마련하고 또 산정을 해서 합의 금액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손해사정사와는 달리 보험회사와 1차적으로 합의 절충을 하게 되며 보험회사도 아주 진지하고 예의 바르게 협상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보험회사가 왜 진지하게 나올까요? 변호사는 법률인이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 정도를 근거로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유 없이 무조건 거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와는 다르게 변호사는 협상 및 절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쓰게 되면 즉시 소송을 해오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무척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차이점은 그 폭도 크거니와 업무 자체가 다르므로 어느 쪽이 더 좋다, 나쁘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판단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누가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쯤 하고요. 이제부터는 오늘의 주제처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민사, 형사, 가사, 손해배상, 행정소송, 이혼소송 모든 사건을 다 취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변호사로서 교통사고 사건을 일정량 경험을 한 변호사에게 자격 등록을 해주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죠. 그런데 환자가 아무런 그런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환자가 배가 아프면 내과를 가는 것이고요. 또 환자가 뼈가 부러지게 되면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자가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잘 받으려는 목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과 의사도 뼈를 다친 환자를 치료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형외과 의사보다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환자가 내가 치료하는데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원하기 때문에 뼈가 다치면 정형외과를 갈 것이고 배가 아프면 내과 의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았듯이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소송 대리도 하고 처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보다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환자의 경우 일반 변호사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그 분야에서 경험이 좀 많으므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주 전문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아무런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시대입니다. 뼈가 부러진 환자가 내과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자도 변호사를 찾기에 앞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무실인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의학적인 지식도 상당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부분도 세심히 알아보는 철저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